부탄 동북부의 한 작은 마을. 해발 3,500m의 계곡에는 바람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다. 눈발 속에서 작은 집 하나가 보였다. 그 집 안,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노부인 데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묻곤 해요. 어떻게 두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 수 있었냐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웃어요. 왜냐면 그건 나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절과 침묵이 담겨 있었다. 데키는 로프족 출신이다. 부탄의 북쪽,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고산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녀가 결혼했던 시절, 이 지역에서는 비공식적인 다부혼이 아주 드물지만 존재했다. 특히 농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두 남편과 함께 산다는 건 생존의 방식이기도 했다. 나는 카르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텐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죠. 그 둘 다 나를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두 남자의 이름을 꺼낼 때 마치 오래된 편지를 읽는 듯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특이한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선택, 희생, 책임, 그리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사랑의 다양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늘 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삶. 하지만 부탄의 설원 한켠에서는 그 규칙 밖에서도 진실한 사랑이 존재해왔다. 이 영상은 데키의 고백을 시작으로 그녀의 두 남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긴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녀가 태어난 고산 마을과 로프족의 비밀스러운 혼인 풍습에 대한 것이다. 푸족은 부탄의 북쪽,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수 민족이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고유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특별한 결혼 풍습으로 여전히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두 명의 남편과 함께 사는 비공식 다부제가 존재한다. 특히 형제가 아닌 두 남자와 함께 살거나 결혼 서류 없이 동거하는 방식이 오랜 세월 조용히 이어져 왔다. 왜 그럴까? 첫째, 생존의 논리다. 험한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은 한 사람으로는 힘들다. 두 남자가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족을 돌보며 공동체를 꾸려간다. 둘째, 공간의 제약이다. 높은 고도, 좁은 마을 땅에서는 여러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불문율 같은 사회적 합의이다. 그 집은 둘이서 부인을 돌봐. 말은 없어도 모두 알고 있고 또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 실제로 한 마을에서는 3명의 자녀를 둔 여성이 남편 2명과 함께 살며 모두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을 다 아버지라 불러요. 누가 친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데키의 친구, 펜마. 이러한 문화는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공식 문서보다 공동체의 묵인과 신뢰가 더 중요한 곳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이 삶을 이어간다. 우리는 흔히 결혼하면 법적 등록과 사회적 인정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관계의 본질과 서로에 대한 책임이 더 먼저다. 그게 바로 로프족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데키가 어떻게 첫 번째 남편인 카르마와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자. 그때 나는 겨우 17살이었어요. 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 아버지가 나를 불렀죠. 카르마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더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데키의 눈에는 그 시절이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의 가족은 카르마의 가족과 오래된 이웃이었다. 두 집은 함께 밭을 갈고 겨울엔 연료를 나눴다. 그리고 어느 날 카르마가 별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 별표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겨울이 와도 내 손을 꼭 잡아줄 것 같았어요. 결혼은 작고 조용한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별다른 장식도 없었고 가장 큰 선물은 카르마가 직접 만든 나무 그릇 세트였다. 그들의 삶은 검소했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있었다. 카르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곤 했어요. 그 사람 옆에서는 겨울도 두렵지 않았죠. 그녀는 카르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카르마는 봄이 되자 계곡 건너 마을로 장사를 떠나야 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컸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때때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틈을 누군가가 채우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랜 친구였던 텐진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텐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이유도 없이 두근거렸어요. 텐진은 데키의 소꿉친구이자 어릴 적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다. 티베트 국경 근처에서 목축일을 하며 방랑하던 삶.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돌아왔다. 그리고 데키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너 행복해 보여. 그의 첫마디는 축복이었지만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데키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인 카르마는 먼 마을에 있고 하루하루가 외롭고 적막했으며 그런 마음의 틈에 텐진이 들어왔다. 나는 그저 누군가의 말벗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텐진은 말없이 옆에 있어줬죠.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눈 오는 밤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는 점점 더 길어지고 조심스럽고 위험해졌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어느 추운 밤, 데키는 처음으로 텐진의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사랑은 때로 논리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 특히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약한 순간으로 이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데키는 두 남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두 마음이 뒤엉켰죠. 카르마가 떠난 지 2달째 되던 날, 데키는 텐진과 함께 오두막 안에 있었다. 난로는 따뜻했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거세게 흔들렸다. 텐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나는 너를 기다린 적도 없고 너를 빼앗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데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둘 다 아프게 했죠. 그날 밤 데키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다. 누구를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텐진의 옆에서, 카르마의 기억 속에서. 사랑은 선택이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불륜의 고백이 아니다. 그녀는 어떤 욕망보다도 죄책감을 더 많이 품고 살았다. 하지만 삶은 늘 명확하지 않다. 그녀의 마음은 단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아꼈기에 더 깊이 흔들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데키는 한 지붕 아래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만들었죠. 카르마가 돌아온 날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다. 데키는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텐지는 말없이 외양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르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듯 그저 짧게 말했다. 텐진도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어? 추위도 심하고 마을도 멀고. 그 말은 허락이자 경계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조용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말하지 않아도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했다. 밤이 되면 나는 따로 자리를 깔았어요. 누군가의 방으로 가지 않았죠. 그냥 모두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 관계는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묻지 않았고 그들 셋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삶 속엔 어떤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 모두 외롭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가지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잃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고 세 사람의 삶은 하나의 리듬처럼 굳어졌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침묵 속의 삶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된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알고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알고 있었죠.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데키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느꼈다. 멀리서 속삭이는 소리, 잠시 멈췄다가 지나가는 시선,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은 묘한 공기.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니조차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을 택하는 법이지. 너만 행복하면 된다. 로프족은 말보다 행동과 침묵을 중시한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비난이 아니라 묵인과 존중이다. 그렇다고 모든 이가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몇몇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 집은 좀 특별하니까 그냥 지나가렴. 데키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해와 존중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질투, 혼란,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나는 늘 당당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녀는 점점 조용한 외로움 속에 살게 되었다. 함께 있어도 둘러싸여 있어도 속삭임 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다. 공동체란 때때로 진짜 소리보다 침묵이 더 큰 소문이 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사람을 천천히 깎아내린다. 그런 어느 날 데키는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누군가를 속였다는 죄책감보다 누군가를 상처낼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죠.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카르마는 아무 말 없이 나무를 깎고 있었다. 텐지는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데키는 누구에게도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건 가장 조용한 전쟁이었다. 카르마는 밤마다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줬고 텐지는 그 아이의 첫걸음을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모두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묻지 않았다. 데키는 자신이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랄수록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한 명의 피보다 두 명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녀의 아들, 소남은 두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 그리고 항상 두 팔에 안겼다. 어느 쪽도 덜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늘 말했어요.
아빠랑 나랑 셋이서 놀자. 사랑은 피를 가리지 않는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카르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난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소남이 5살이 되던 해, 세 사람의 리듬 같던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카르마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다. 텐지는 종종 아무 말 없이 산속에 머물다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이름 모를 정적이 점점 커져갔다. 데키는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질투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를 사이에 둔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카르마는 점점 말이 줄었고 아이와 놀던 시간도 줄어들었다. 텐지는 집안일에 더 많이 관여했지만 그의 눈엔 피로가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카르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텐진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데키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카르마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떠나는 순간에 가장 큰 진심을 드러낸다. 그날 이후, 데키는 셋의 삶에서 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을에 불청객들이 도착한다. 외부 관광객들이다. 삶이란 늘 바르게만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는 게 수행이죠. 계곡 사원의 스님. 데키는 카르마가 떠난 뒤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사원을 찾았다.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가만히 내려놓기 위해서. 로프족이 믿는 불교는 티베트식 대승불교이다. 여기서 결혼은 단지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인연과 업, 그리고 깨달음의 한 여정이다. 모든 관계는 전생의 인연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혼란도 결국은 배움의 일부다. 스님들은 데키에게 판단도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따르고 아이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 따뜻한 침묵 속에서 데키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은 때로 불완전하게 자라는 꽃이라는 걸 알았어요. 종교는 그녀에게 정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주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결혼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부탄의 불교는 말한다. 행복이란 옳은 선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수용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데키에게 또 한 번의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에 찾아온 외부인들이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삶을 사진처럼 찍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마을에 포장도로가 생기고 관광 안내 책자에 히말라야 속 전통 마을이라는 문구가 등장하자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들고 웃는 그들. 그리고 묻지 않아도 보이는 호기심 뒤의 판단. 두 남편이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이에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속삭이며 조롱했다. 누군가는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며 이상한 결혼 문화라고 제목을 달았다. 데키는 처음엔 그저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다. 나는 그저 살아온 대로 살았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텐진 역시 말이 줄었다. 그리고 소남은 이방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사진을 찍히는 거야? 그 물음에 데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은 넓고 관점은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아픈 충돌은 존재 자체를 의심받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 데키는 자신의 딸에게 어떤 삶을 물려줄지 고민하게 된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내 딸에겐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주고 싶었어요. 데키에겐 아들 외에도 딸이 하나 있었다. 남편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자라난 아이, 항상 조용했고 눈치가 빨랐고 늘 엄마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엄마, 나는 꼭 결혼해야 해?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데키는 딸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선택하지 못했던 소녀, 감정을 숨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이었지만 자유는 아니었던 삶. 나는 딸에게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갔다. 도시로, 학교로,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내가 못 배운 글자들을 너는 배울 수 있기를. 내가 숨겼던 마음들을 너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를. 그 여정은 외로웠고 주위의 시선은 싸늘했다. 하지만 데키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딸을 보낼 수 있었기에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아. 사랑은 때로 희생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같은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오랜만에 돌아온 카르마가 조용히 마당에 서 있었다. 우린 3명이었고 3명 모두 사랑했던 거예요. 데키의 마지막 고백. 카르마는 다시 돌아왔다. 아무런 말도 없이 마당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옛날 그대로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아이들은 잘 컸어. 그들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셨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고통도 지나갔다. 나는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나도 너를 잊은 적 없어. 텐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소남은 장성하여 다른 마을에서 가족을 꾸리고 있었고 딸은 도시에서 교사가 되어 있었다. 데키는 이제 흰머리가 가득한 여인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이었던 시절 그대로였다. 그녀는 말했다. 누군가는 내 삶을 비정상이라 했고 누군가는 나를 부끄럽게 여겼지만 나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은 때때로 이해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틀린 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데키는 처음으로 세 사람의 사진을 꺼내어 작은 등불 아래에 올려두었다. 누군가는 데키를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첫사랑을 외면하지 못했고 첫 번째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사랑에 충실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가족, 정당한 관계, 사회가 허락한 사랑.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삶 속에 있었던 진심과 용기 아닐까요? 당신이라면 첫 번째 남편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외로움 속에 마음을 열었을까요? 당신이라면
딸을 마을에 남겼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보내줬을까요? 이 영상이 단순히 이상한 결혼 이야기로만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한 여자의 생존과 사랑,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